참 어렸었지.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하구 여러분들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작년의 오늘날은 어떤 하루를 보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과거의 오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그땐 그랬지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참 느렸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땐 그랬지 DJ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깔끔하게 아무런 수식어구 없이 저를 소개해봤는데요. 사실 오늘이 우리 라디오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인 만큼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가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그땐 그랬지 첫 화를 할 때만 해도 조금 쌀쌀했었는데 요즘은 정말이지 반팔만 입어도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와중에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 조금 고생 중인데요. 여러분들은 창문도 꼭꼭 닫고 주무시고 에어컨도 적당히 트셔서 저처럼 서서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사건 만나볼게요. 네, 우리 라디오에서 9번째로 소개할 오늘의 사건은 바로 콩코드 여객기의 마지막 운행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콩코드라는 단어가 어딘가 익숙하고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에 제가 정말 탐내던 신발 이름이더라고요. 아마 조던 운동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콩코드가 이 비행기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비행기 이름을 따온 걸까요? 바로 콩코드기가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초음속이라 단어만 좀 익숙하지 얼마나 빠른지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최대 마하 2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콩코드기는 무려 시속 2100km 정도로 비행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거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 도쿄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해요. 즉 콩코드기를 타고 1시간이면 베이징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콩코드기는 어느 국가에서 만들었을까요? 뭔가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네, 바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여객기입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개발은 아니었고요.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하여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해요. 당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름도 화합이라는 뜻의 콘콜드라고 지은 것이고요.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콩코드기는 1969년에 첫 시험 비행을 성공하고 1976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업 운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5년간 가장 빠르고 안전한 여객기라고 칭송받았지만 2000년 7월 이륙 중이던 콩코드기가 갑자기 폭발해 타고 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전원 사망하면서 명성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 사고는 콩코드기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단순한 우연 때문에 벌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콩코드기의 탑승을 꺼리기 시작하자 결국 2003년 5월 30일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콩코드기에서 파생된 경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콩코드의 오류입니다. 당시 콩코드는 몸체가 좁아 수용 이념이 적고 또 초음속 비행이기 때문에 연료 소모는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경제성이 낮아 점점 적자가 나던 상황에서도 프랑스는 최초의 음속 여객기 개발이라는 정부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운행을 강행했고 이후에 사고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몰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상황을 지속하는 것을 바로 콩코드의 오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만나볼게요. 김필의 하늘을 걸어.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오늘의 인물은 바로 백년전쟁의 꽃 잔다르크입니다. 그녀에 대해 소개하려면 먼저 백년전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백년전쟁은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이 무려 116년간 단소적으로 벌인 전쟁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 영국이 왕위 계승권 문제에 참여하면서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렇게 혼란했던 시절 프랑스 소장농의 딸로 태어난 잔다르크는 독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16살 무렵에 프랑스를 구하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녀가 계시를 받았던 때가 바로 프랑스 왕가와 영국과 동맹한 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던 때인데 그녀는 천사의 음성을 지키기 위해 왕세자를 찾아가 그를 돕겠다고 말했죠. 사실 당시에는 계속된 전쟁으로 대다수의 프랑스 백성들이 지쳐있던 데다가 왕세자의 왕위 계승권이 아주 미약해서 프랑스의 왕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기 직전 상태였는데요. 그녀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한 줄기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이렇게 왕세자의 마지막 보루가 된 잔다르크는 영국군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어린 소녀의 모습에 프랑스 백성과 군인들은 막연한 애국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의 마스코트가 된 그녀는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마침내 왕 즉위식을 거행했던 지역까지 탈환해 왕세자가 왕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녀는 바로 이 왕세자에게 배신당해 죽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왕세자는 안일한 날들을 보내다가 다시 영국에게 공격받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또 한 번 앞장섰던 그녀는 결국 전투에 패하고 포로로 붙잡히고 말죠. 그리고 영국에서 프랑스와 몸값 협상을 제안했지만 그녀의 치솟는 인기를 질투했던 왕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 때문에 마녀 재판을 받았고 19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해도 반이 지나가고 저희 라디오도 이제 지나갈 시간이네요. 오늘은 콩코드 여객기의 마지막 운행과 100년 전쟁의 꽃 잔다르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조잘조잘 들려드린 오늘의 사건과 오늘의 인물들을 훑어봤는데요. 살만 루시디의 악마의 시부터 샴페인 스파이 볼프강 로츠까지 그래도 나름 다양한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 라디오를 들어주시고 또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구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좋은 대본과 실수 없는 기술력 보여주신 제작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김나영, 기술의 오영경, 진행의 김정우였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 모습이